좀 많이 쉬셨나요? 이제 대답도 안 한 거네. 네, 꼴 보기가 싫은 거지 이제. 조금만 더 기운내시고요. 그 붕당 정치라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정치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데 저도 좀 설명하기 까다롭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조드리면 50분 이내는 무조건 끝나요. 6시 50분 더 가지는 않습니다. 하다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50분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한 3, 40분 정도 길게 40분, 적게는 30분 그렇게 해두시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우리가 호랑까지 배웠었죠. 거기 삼전도의 구력까지 줄친 거 기억나시죠? 삼전도의 구력까지. 그 밑에 병자 호란 이후에 무슨 론 하나 줄쳐놓읍시다. 북벌론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누구 배웠다? 선조 배웠고 누구 배웠다? 광해군. 그 다음 누구 배웠다? 인조. 되겠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요. 효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효자니까 뭐라고 하더라? 효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짜 효자 새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라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복림대군. 이 복림대군이 요 둘째 아들 뭐 이름까지 볼 필요 없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호란 이후에 인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 끌려갈 때 배포 있게 청나라가 싸우고 그러고 보더라 청나라 애들도 이 배포에 보더라 감복해서 이제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게 소현세자. 처음에 끌려갈 때 되게 비아냥거렸어요. 자기 목숨줄 왔다 갔다 했죠. 이 사람은 호통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졌지만 일국의 나라와 나라의 외교 관계 아니냐. 나의 왕자를 보더라 날 이딴 식으로 대접하다니.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세 보더라 청나라 애들도 좀 보더라 굴욕하고 그 정도로 보더라 배포 있었고 그 청나라 가니까 발달된 문물이 어떨까요? 많이 있는 것이야. 이걸 빨리 우리 받아들여서 부국강명하자. 그래서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고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았던 게 소현세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복림대군이요. 지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에요. 청나라 오랑캐 놈들 그리고 혼자 보더라 방구석에 처박혀서 계속 가만히 있다 오는 게 바로 복림대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얘가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돌아와서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을까요? 소현세자. 지는 보더라 청나라한테 개구력 당했는데 오히려 보더라 오랑캐 친구도 사귀고 있고 오랑캐 말을 즐겨 사용하고 오랑캐 문물 들으니까 꼴보기가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보더라 그 어느 날 감기에 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의사를 데리고 어이를 데리고더니 침을 맞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침 맞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침을 꼭 맞아보라는 거예요. 소현세가 느낌이 세가지고 안 맞겠다고 하는데 굳이 맞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침 맞고 바로 죽어버려요. 인조가 아마 죽였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인조 입장에서는 얘가 청나라에서 명망이 높아지니까 자기를 내치고 얘를 왕으로 올릴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그냥 못난 놈이야. 넌 뭐 하다 왔냐? 저는 아버지처럼 치발대다 왔습니다. 너야말로 내 자식이다. 그러고 올라간 게 누구더라? 효종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뭐더라? 효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오직 뭐 하나로 올라갔더라? 청에 대한 적개심 하나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뭐더라 왕의 명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청나라를 뭐다 물리치자 그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뭘 외치게 되더라? 아버지 원수 갖겠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청나라를 정벌하자. 그래서 뭘 주장하더라? 북벌을 주장하게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종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뭘 주장했다는 거? 북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벌 줄치고 누구 때 많이 되었더라? 효종이고 그 다음에 효종 옆에 그 사람을 기억해요.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고요. 서인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 꼴통의 상징물, 걔가 뭐더라? 송시열, 우암 송시열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선 정부는 뭐냐면은 실제 효종 때요 조총 부대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군사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나라 국경선인데 요때 러시아 등들이 여기 변경이 와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뭐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갑자기 변경에 침범했잖아요. 조선 니네가 더 가깝다. 니네가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북벌 부대가 출동해서 러시아 원정대를 정벌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를 정벌했다. 이걸 뭐다? 러시아 나자 조선 선자. 무슨 정벌?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벌은 뭐더라? 형식적이었다고 알 수 있겠죠. 우리 청나라 업자라고 만든 부대를 뭐보다 청나라 명을 맞춰서 딴 놈 치고 못한 게 북벌 부대 활약. 그리고 이겼던 원동력은요. 러시아인 거 선발대 정찰병.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사리 이게 뭐더라 물리치고 왔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 정벌이 뭔지만 딱 봐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효종 때는요. 북벌, 요거 형식적인 수를 보여준 게 무슨 정벌도 있었다? 나선 정벌. 딱 그럼 이제 효종 마무리됐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밑에 양난 이후 통치제도. 우선 조선 후기는요, 조선 전기랑 전혀 다른 나라로 갑니다. 집권자도 달라졌고, 통치도 달라지고, 문화도 싹 다 달라져요. 그 중에서 달라진 거, 통치제도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 배웠던 거 하나 주시고 끝내면 돼요. 무슨 사? 비변사. 비변사의 유의할 점 그거예요. 임진왜란 중에 설치 아닙니다. 임진왜란 전에 설치되었고, 임진전쟁 과정 중에 권력이 높아졌다. 딱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비변사 체제라고 해요. 정치가 좋아지는 거다, 안 좋아지는 거다?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요, 되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니, 우리 인사, 외교를 다 국방부가 주관하더라.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교육정책 국방부가 한다고 했어요. 진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변사 체제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밑에 줄체요. 왕권은 왜 약화될까요? 비변사의 모든 애들이 모여갖고 어떤 결의안을 냈단 말이야. 왕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도 약화되고요. 의정부와 육조는 뭐더라? 있으나 만한 존재. 이게 언제까지? 조선 후기 내내 정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변사 체제. 19세기 때 흥선대군이라고 나옵니다. 그놈이 날릴 때까지 이 비변사 체제는 계속 구축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꼭 좀 기억하고요. 군사조직 들어갈게요. 조선의 군사조직은요, 그 처음엔 뭐였다? 자, 비변사 따로 필기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군사제도가 원래 중앙군이 몇 위가 있었다? 5위가 있었고, 지방군은 그냥 무슨 체제를 불렸다 합니까? 영진체제 이렇게 불렸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5위가 몇 군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5군영으로 바뀌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5군영 중도 많이 5개나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도가? 훈련도감, 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훈련도감은 부속은요, 3개로 되어 있어요. 포수, 총 쏘는 부대예요. 사수가 활 쏘는 부대고, 살수는 뭐가 되더라? 그냥 보병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포수, 사수, 살수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군역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원래 5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뭐더라? 용병제 아니면 징병제. 징병제, 오늘날 똑같이 평상시에 농민이었다가 전쟁 시에는 군사가 된 병동 일시대가 되겠죠. 용병제야. 미국처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무슨 군이? 직업 군인을 선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군역 체제는요, 형태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도감은요, 무슨 군인으로 이제 충당하더라? 직업군인. 그럼 직업군인이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월급 받고 직업 자체 군인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뭘 줘야 된다? 월급 줘야 되죠. 그걸 뭔다? 수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포수, 사수, 살수 몇 개 있더라? 3개지요. 이걸 뭔다? 삼수병. 그리고 얘네한테 주었던 월급을 삼수미라고 합니다. 그 당시 월급이 뭘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삼수미. 월급 받았다? 무슨 군인? 직업군인. 그럼 얘는 평상시도 뭐 하는 애야? 전쟁을 준비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무슨 군화 되었다? 상비군화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요, 자기가 번역 대상자야. 옛날에는 어땠더라? 조선 전기 때는 군사훈련 받으러 가야 되죠. 전쟁 나이도 뭐더라?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 때는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 돈 갖다가 보더라, 얘네들한테 월급 주어서 이 부대를 운영했더라. 체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군년의 핵심 무슨 도감 기억하면 되고요. 훈련 도감. 그 위에 어여청, 수어청, 총유청, 금이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건 인조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이형은 누구 때 만들었다?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애우지 말고 순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나? 5군형 체제는 한 번에 만들었다는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기억할 건 무슨 도감 제대로 기억하면 된다? 훈련 도감. 이거 하나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훈련 도감 줄치고요. 지방군은요, 무슨 군? 소구군 줄치고, 소구. 지방군이 소구군으로 개편됐다는 건요, 위로는 누구부터? 양만으로부터 밑으로 누구까지? 천민까지 싹 다 끌어넣는 게 소고군 체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양만 군대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노비 새끼 원래 군대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것이죠. 이게 임진전쟁 휴전협상 때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완전히 국가가 들어가 버텼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양반도 뭐더라? 창매고, 노비도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성된 게 소고군 체제. 그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양반들 군대 간다 안 간다?
빠지겠지. 원래 양민들, 평민들 가야 되죠. 평민들이 노비 새끼랑 내가 왜 가냐? 걔도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다? 군대질이 좀 안 좋게 변하는 게 소국군 체제가 되겠습니다. 소국군은 그 내용이라던가 성격 많이 안 물어봐요. 조선 후기 지방군은 무슨 군으로 개편되었다? 소국군으로 개편되었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지방군 아까 침에 무슨 체제까지 배웠다? 진관체제 배웠었죠. 임진왜란 전에요. 요거로 바뀌어요. 재승방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말 들어만 보고 넘어가요. 진관체제는 기억나죠? 지역단위 방어체제였다는 거. 그러면 재승방략은요. 예전에는 여기 살고 있는 요도만 방어했고 여기 지역도 여기만, 여기 지역도 여기만 이렇게 방어했잖아. 재승방략은요. 얘네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다?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의 집 갖고 다 같이 싸우는 거. 요게 바로 재승방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제대로 운영될까요? 원래는 계속 진관이었잖아. 직전에 바뀌었다고. 쟤도 운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빵꾸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뭐가 복구되었다? 진관으로 복구되었다.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국은 한 줄치고 뭘로 다시 복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진관 복구 거기에 줄치면 되겠고 밑에 오군영 서인의 군사적 기반 출처요? 무슨 도가? 훈련도가. 그 다음에 훈련도가만 굳이 따지면 몇 수병 하나만 줄치면 될까요? 3수병. 그리고 유치하게 파란색으로 어연청 초인성 수호청 있죠. 다 누구 때더라? 인조 때잖아. 그 다음에 또 검은색으로 유치하게 또 색깔로 구분해서 쓰죠. 한마디로 한 번에 왕 때 만들었다면 순차적으로 완성됐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밑에 필수자로 오타 있어요. 뭐가 오타일까요? 의리와 명문을 강조하는 건 무슨 론이 될까요? 끝까지 싸우자. 무슨 론? 주전론. 맞지 여러분들? 오랑캐한테 우리는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싸우자. 근데 밑에도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오타예요. 바꿔요 빨리. 주화론입니다. 그럼 주화론. 주화론은 뭘 주장하는 거다? 싸움? 아니요 화친. 화친을 주장한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페이지 24페이지. 자 이제 우리 붕당정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꼴 보기 싫죠? 그렇죠? 붕당정치 딱 봐도. 근데 요즘에 한능검이 문제가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한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고 웬만해선 좀 어려운 주제는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교양 위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왜 전문 위주로 가냐 그런 식이다 보니까 크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지도 보면은 그 그림 있죠. 그림만 보고 따라오세요. 밑줄은 저랑 이따가 같이 칩시다. 선광인 배웠고 우리가 누구까지 배웠다? 효종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현종이라고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현종. 자, 그럼 여기까지 암기됐죠? 선광인. 그 다음에 뭐더라? 인조 다음에 누구 있었고? 효종. 그 다음 뭐더라? 현종이라고 있더라. 그 다음에 드라마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왕이 누가 될까요? 이성계보다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숙종 때. 장희빈 나올 때다 보니까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 근데 비중은 약하죠. 여인애들만 나오고 얘는 잠깐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만 나왔던 게 조선 숙종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붕당정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때부터 붕당정치 되었고요. 첫 번째 얘네가 나눠지게 된 계기만 여러분이 하나 암기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나눠진 계기는요. 무슨 직 때문에 나눠졌더라? 이조 전랑직으로 나눠졌더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빠르게. 여러분들 붕당이 파가 나눠지는군요. 우리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나눠졌죠? 신진사대부가 성격이 급하냐 온건이냐 강령이냐 온건으로 나눠지죠. 얘는 나눠지고 다 똑같아요. 어떤 사안에서 강경파냐 온건파냐 무조건 그거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선조 때 왜 나눠지면 외척 정치. 요 외척 정치를요 우리가 뭔다? 척신 정치라고 하게 됩니다. 알겠죠? 외척들. 우리 명종 때 을사사와 누가 다툼했더라? 기억나나요? 그냥 윤씨 두 명이 싸웠죠? 결국 외척과 외척의 다툼이었잖아? 그 결국 승리가 누구 했어? 뭐 작은 외척이 이겼다. 소윤파가 이겼다고 했죠?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무슨 정치야? 외척 정치가 되겠죠? 요건 정치가 올바른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매들이 집권을 했단 말이야. 이때 외적 정치를 한 번에 끝내자. 그게 강경파 동인이 되겠고요. 아니다. 천천히 온건하게 처리하자. 그게 뭐 된다? 서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커다란 배경은 바로 뭐더라? 척신 정치에 대한 무슨 파?
강경이냐 무슨 파로 나눠진 거다? 온건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커다란 배경 곡이 되겠고요. 직접적 계기가 바로다 이조 전랑직으로 확실하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강경파가 뭐라고 했었죠? 강경파가 서인 아니면 동인이 된다? 동인이에요. 얘는 이걸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뭐자? 처리하자고. 온건하게 처리하는 애들이 누가 되더라? 서인. 그 서인 애들은 무슨 파? 무슨 파가 되더라? 온건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좀 더 젊은 애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느낌상. 얘네가 좀 더 성격이 급하고 강경한 신진사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좀 더 과격하잖아. 늙은이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온건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더라? 좀 더 보다 원래 있었던 살입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살임? 기성살임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거라고요. 얘네들은 선조 때 처음 들어왔단 말이야. 생판 모르는 새끼야. 원래 정치에 관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날려버리죠. 이런 입장. 얘네들은 원래 명종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과 안면이 있어요. 알고 있어. 안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얘네를 뭐 쳐버리냐.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자리 때문에 2조, 우리가 배웠던 6조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건을 전담했던 곳이죠? 인사권을 전담했던 곳. 근데 2조 판사면 권력이 낮다면 매우 높더라. 매우 높다고 썼죠. 명절 되면 가장 많은 선물 받는다고 썼죠. 2조 판사가 모든 관직을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가 되게 높잖아. 그래서 2조 판사의 권한이 너무 높으니까 어디 직제? 우리가 배웠던 3사의 인사권은요. 2조 판사도 건드리지 못해요. 오히려 2조 판사 밑에 계급들한테 따로 준 거야. 그냥 권력을 일부러 띄워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뭐더라? 2조 무슨 직이더라? 전랑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랑과 자랑을 합쳐서 2조 전랑직. 그래서 2조 전랑직은요. 어디 인사권을 장악했던 애들이다? 3사 인사권을 장악했던 관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후보자로 동인의 김효원이가 올랐습니다. 누가 반대했더라? 서인이 반대해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요. 이 반대했던 심의겸의 동생이 후보자에 올라가요. 누가 또 반대할까? 동인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때 김효원의 집 뭐더라? 서울 동쪽에서 동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심의겸이 뭐더라? 서쪽에 있어서 뭘로 나눠지다? 서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잖아. 척신정치대항 강경파가 뭐더라? 동인이고 온건적인 게 뭐더라? 선인인데 얘네가 싸우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2조 전랑지로 싸웠더라. 그래서 뭐더라? 동서분당되었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얘기했지만 암기할 거 여러분은 자리 하나야. 무슨 자리 하나만 기억하면 돼? 2조 전랑직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지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2조 전랑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동인은요. 여기 동인의 사람 좀 알아둡시다. 동인에 누가 있다는 거. 1,000원짜리 있는 사람 누가 있죠? 태계, 이황.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2명이 있어요. 서경덕과 누가 있더라? 조식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서경덕과 누가 있더라? 조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인은요 한 명만 적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황의 라이벌 5,000원짜리 있는 사람 율곡이. 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고 거기 봅시다. 동인 줄치고 무슨 파라는 것까지만 줄칩시다. 척신정치에 대한 무슨 파? 강경. 그 정도만. 신진사림 김효원 따로 줄치지 맙시다. 그 다음 밑에 서인은요. 척신정치에 대한 무슨 파더라? 온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무슨 식이더라? 2조 전랑지. 그 밑에 있잖아. 동그라미 1번. 2조 전랑지라고. 그래서 공부할 때 뭐더라? 1번보다 머릿속에 2조 전랑지 이렇게 떠올리면 된다고요. 기억 안 나면 밑에 봐서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큼지막하게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딱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있고. 자, 그럼 이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파가 또 한번 나눠져요. 동인 때 누가 나눠진다? 북인과 뭘로 나눠진다? 남인으로 나눠져요. 요거는 많이 안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요거 2번은 많이 안 물어봐요. 왜 나눠졌는지. 근데 말은 해줄게요. 똑같아. 뭐에 대한 강경이냐 온건파가 되겠죠?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고 해서 동인파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 서인 입장에서 호재가 되죠. 아니, 반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동인의 누가 정열이라는 애가 반역 사건이 했다. 그럼 어때? 이걸 계기로 해서 동인을 다 조져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쳐맞았어 얘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동인 애들이 서인 애들을 공격할 길미가 생기게 됩니다. 선조가 세자 책봉할 때 알겠죠?
이 좋아하는 애가 벌써 내정돼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동서인들은 같이 이 동인이 그래. 야, 지금 선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이 많은 광해군을 책봉하자고. 선조 입장에 되게 싫은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자 책봉은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거예요. 빨리 건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왕실이 튼튼해지잖아. 위험도 대비할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빨리 얘기하면 할수록 왕한테는 뭐더라? 또 예법에 어긋나죠. 니 빨리 죽어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시기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세자 책봉하는데 서인이 함정에 빠져. 동인이 같이 계좌놓고 그날 지가 안 가버립니다. 서인만 가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자기는 뭐다 몰론이라고 잡아댑니다. 함정에 파서 뭐더라? 궁지에 물렸던 게 세자 책봉 문제.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자 건너뛰시고 이것만 서인이 때렸다. 동인이 쳐맞았죠. 동인이 서인을 때릴 빌미가 나왔다고요. 됐나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쳐맞은 만큼 때리자. 북인 아니다. 복수는 또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온건하게 처리하자. 그게 뭐더라? 남인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인 중에서 제가 한 명은 소개시켜줄게요. 이 조식이라는 사람이요. 학문의 실전성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나라의 위기에 빠지면 붓을 버리고 뭘 들어야 된다. 칼 들고 싸우자. 학문의 무슨 성을 강조했다? 실전성. 피가 들끓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아까 처음에 의병장이 있었죠. 의병장이 다 뭐더라? 조식의 제자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선조, 임진한테 뭐더라?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이 있었죠. 전장을 누비면서 의병장을 모집했더니 누구더라? 광해군이죠. 얘도 보다 피가 끓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뒤에 누구더라? 누가 손잡기 딱 좋더라. 조식의 제자들이 바로 북인이었거든요. 북인과 누가? 광해군이 바로 손잡기 딱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는 성리학만 공부했다면 성리학 2학문까지도. 살인 중에서도 또 특이하게 뭐더라?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리 명륜에 구애받지 않고 불교와 다른 사상까지 포용적인 게 서경덕과 조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인은 어떻고요?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고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게 누구고? 광해군이고 성리학의 의리명문만 고집했던 사람들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외교할 수 있다? 중립 외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쌈박질 잘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조져버리자 이런 애들. 온건적인 사람. 이왕 얼굴 봤잖아. 1,000원짜리 딱 봐도 온건적이잖아. 그게 뭐더라? 온건파 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2번은 많이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일명 정렬이 모반 사건, 그 정도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맞힐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다 끝났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광해군 때 1등당 말해봐요. 광해군 때 1등당. 지금 말해줬잖아요. 1등당 누구야? 북인 얘가 1등. 2등 맞춰요. 그럼 2등. 남인과 서인 중에서 2등. 남인. 왜? 같은 파니까. 됐지 여러분들? 그럼 꼴등당이 누구야? 서인. 그럼 인조는 서인은 알겠죠? 이 난국을 파괴해서 뭐더라? 반정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이거 당국을 어떻게 파괴해? 얘와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조 입장에서 누구랑 손잡을 수밖에 없다? 서인과. 그래서 서인의 무슨 반정? 인조 반정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인조 2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꼴등당 입장에서는 들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와 손잡고 광해군의 뭐더라? 실리외교를 비판하면서 인조와 손잡고 뭐더라?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 올리고 북인은 살려둘 거면 싹 다 죽여버릴까요? 놔두면 뭐더라? 무조건 보복입니다. 싹 다 죽여버리더라. 그럼 이제 인조 이후부터는요. 누가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남인과 서인의 무슨 체제다? 공존 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조 때 누가 권력 잡고 서인이 1등당으로 권력 잡는 것이죠. 근데 봐봐. 중요한 게 누가 또 등장했어? 효중이죠. 솔직히 서인 애들은 뭐가 명문이었어? 얘는 실리였잖아. 의리와 명문이 지상 최대 과지였지요. 그다 결국 뭐 당했어? 호란을 당했잖아. 권력 놔둬야 된단 말이야.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누가 또 등장했어? 효종이 등장했단 말이야. 효종의 국벌은 열어봤을 때 실리 아니면 의리야? 이 실리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 실제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고 그냥 청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그냥 추진한 거 아니야. 똑같이 무슨 명문론? 의리 명문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효종도 누구랑 같이? 서인과 같이 계속 권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누구 때? 현종 때 지금까지 계속 집권당이 되죠. 지금까지 야당색으로 견제만 했던 남인 애들과 집권 세력 서인 애들이
현종 때 드디어 한 번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논쟁이더라? 예송 논쟁.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요거 줄치곤 따로 없죠, 여러분들. 자,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거. 동인에서 서인이 나눠졌다면 동인이 나눠졌다. 동인이 나눠졌더라. 내용은요. 흰 거 때리자, 천천히 때리자. 그거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광해군 때 누가 집권했었고? 국인이죠. 그 도표만 봐요, 도표만. 그 다음에 이제 인조는 누구랑 손잡았다고 나와있죠, 거기에? 서인과 손잡았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서인이 집권당이 되고, 북인은요, 인조 반정 이후에 있다 없다? 사라지게 되고, 서인과 남인의 무슨 체제? 공존 체제. 근데 효종 때까지 누가 권력을 다 잡았고? 서인이고, 남인은 견제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현종 때 유명한 무슨 논쟁이다? 예송 논쟁.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송 논쟁 누가 싸운 거죠? 누가 싸운 거예요? 서인과 남인의 주도권 싸움이 바로 뭐더라? 예송 논쟁.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송 논쟁 들어갑시다. 그리고 예송 논쟁 과정은요, 지금 듣고만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요즘에는 예송 논쟁 때 누가 어떤 주장이 있는지 많이 안 물어보고요. 이렇게만 나와요. 사료로 나와요. 뭐 3년 복상, 1년 복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논쟁이더라? 예송 논쟁이다. 결과 정도 누가 이겼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효종 있죠? 효종이 북벌에 있었고 효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즉위한 게 누구죠? 현종이 되죠? 현종 즉위하자마자 바로 뭐더라? 예송 논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효종의 어머니, 인조의 비, 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요, 어머니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장남이 죽었을 때, 이때는 뭐더라? 어머니도 복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남 죽었을 때 몇 년 복상 입는 것이 1차적이었고, 1년 복상 입는 것이 상례였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복상. 죄송해요. 장남이 죽었을 때 몇 년 복상? 3년. 차남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죽었을 때 몇 년 복상? 1년 복상 입는 것이 사대부의 예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대법은 이렇게 한 것이야. 그 아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장남이었다. 그럼 몇 년 복상 있고 어머니가? 3년 복상. 둘째 아들이 죽었으면 둘째 이남은요? 1년 복상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더라. 근데 왕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다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몇 년 복상 입어야 돼? 여러분이 봤을 때 몇 년 복상? 우리 효종 아까지 몇째 아들이었어? 둘째 아들이었던 거 기억나지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몇 년 복상 입은데? 1년 복상이죠. 서인의 논리가 그거였다 보시면 돼요. 서인 애들은 자 봐봐요. 이게 첫 번째 1차 예송, 일명 기예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서인은요, 이 새끼 효종 몇 살이 장남인 차남이었다. 둘째 들 아니에요. 그냥 몇 년 복상 입어라. 1년 복상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반대했던 게 누가 돼? 남인이 되는 거예요. 남인이 그래. 야, 이거는 일반 사대부의 예법 아니냐? 왕실은 다른 예법을 이어받아야 된다. 왕통을 이어받다는 자체로 장남 대접해야 된다. 몇 년 복상 입어야 된다? 3년 복상을 딱 주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기? 여러분이 효종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니, 현종 입장에서 누가 더 좋아요? 이것만 맞춰봐. 여러분이 현종이에요. 현종이면 누가 좋아? 서인 아니면 남인? 서인?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에요. 그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고, 남인 입장은요, 왕실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송 논쟁은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한심해 보이죠, 이 새끼들. 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얘네가 말하고 싶은 이거야. 여러분이 봤을 때 서인은요, 왕권을 뭐더라? 좀 더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네가 왕이 올렸죠. 맞죠? 사대부의 예법과 왕실법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인은 어때? 서인한테 밀리고 있죠. 누구랑 손잡고? 왕과 손잡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더라? 서인과는 뭐더라? 사대부와 왕은 같다면 다르다. 다르다. 오히려 정통성을 있앤다. 3년 복상을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 근데 지금 어때? 현종도 어때? 즉위한 처음이죠. 정신 없을 거 아니야. 함부로 집권자한테 개기면 돼, 안 돼? 광해 콩불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다? 처음엔 누구 편 들어주더라? 서인 편 들고 이렇게 마무리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국가 운영을 신권으로 갈 것이냐, 이게 서인이고, 왕권 중심으로 가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다? 남인의 주장입니다. 단지 표현이 뭘로 나온 것이다? 예법 논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럼 2차 예송은 뭐냐? 며느리가 죽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여자는 꿋꿋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뭐더라? 몇 차 예송? 2차 예송. 장남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요 1년 복상. 차남 며느리가 죽었을 때 몇 개월? 9개월 복상 입는 것이 정석이었다고 보십니다. 서희는 차남 며느리니까 몇 개월? 몇 개월? 9개월. 남의 새끼는 똑같게 몇 년? 1년 복상. 이때가 몇 차 예송이야? 2차지요. 현종도 어때? 정치 한번 해봤잖아. 권력을 갖고 싶죠. 자기 걸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 편 들어주더라? 남의 편. 그러고 보다 2차 예송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예전엔요. 서인의 주장이냐 남인의 주장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게 뭘로 나온다? 사료로 제시돼요. 그럼 이건 누구 때 일어났던? 현종 때 일어났던 무슨 논쟁이구나? 예송 논쟁이구나.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될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 나는 여기 지금 개판 5분 전이다 씨발. 그러면 그냥 뭐 현종 때 무슨 논쟁? 예송 요거 하나 기억하고 최종 승리가 누구라는 것까지만 기억합시다. 남인의 승리로 끝났다. 딱 요거까지만 해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거 현종 때 무슨 논쟁이 일어났다? 예송 논쟁. 최종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남인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알고 보면은 그냥 예법 문제가 아니라 왕권 중심이냐 신권 중심이냐 그 싸움의 논쟁이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난 싹 다 외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1차 예송, 2차 예송 있죠? 기갑 이렇게 외워주시고 우리 군부대 기갑부대라고 있는데 기갑 순서대로 기예송, 갑인예송. 그 다음에 봐봐요. 서희는 무조건 길게 입자, 짧게 입자. 빨리. 짧게 입자. 남인 새끼들 무조건 길게 입자. 이기곤 다 몇 년설? 1년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암기할 땐 그렇게 암기하시고 근데 대부분 내가 예송과 최종승이 누구였다? 남인이었다. 거기까지만 좀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길게 했지만 여기까지가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었다? 정계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붕당 정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다당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당제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치안을 봉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300만 도시를 지금 아파트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요. 뉴스 좀 봐요. 알겠죠? 네, 엄청나게 보더라. 강력한 조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당이 몇 개 있다. 노동당 하나 있어요. 사회주의의 가장 단점이 노동당 하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보다 반동 뿌락치 새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독재 정치로 가기 딱 좋은 게 뭐더라?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어때? 당이 여러 개 다당제잖아. 여성당도 있고 녹색당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알겠죠? 국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다음 뭐더라? 노동당도 있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만 이게 민주정치라고요. 붕당 정치도 그래서 뭐더라? 좋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뭐더라? 우리가 붕당 정치가 아름답게 지내왔다. 붕당 정치에 뭐더라? 정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당을 존재하고 서로 뭐더라? 의견도 뭐더라? 받아들이면서 상호 비판과 견제하면서 쫓아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진 게 바로 누구 때다? 숙종 때. 이때는 뭐더라? 상대방을 인정한다면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오직 몇 당만 있으려고 한다. 중국처럼 한 당만 있으려고 한다. 이때부터 무슨 전제와? 일당 전제화가 되려고 합니다.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이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더라? 변질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준 게 바로 숙종 때 무슨 정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예송 아니면 황국 정치. 황국 정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더라?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한번 지네가 이기죠. 상대당을 인정한다면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 무조건 조지는 정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 번의 황국이 일어나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슬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서대로 경기갑이에요. 경기도에 사는 갑돌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알겠죠? 순서대로 경기갑. 요것만 맞춰보겠어요? 환국은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최종 승리가 누굴까요? 그것만 맞춰볼래? 아까 치면 예송 논쟁 승리가 누구였다? 남인이죠. 그럼 이거 누가 이긴 거예요? 서인이 이긴 거죠. 갑슬 기사왕국은요? 남인이.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누가? 이거예요. 아무리 깊게 물어봐도 여기 안에서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건 다 마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왜 일어나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암기할 거 현종 때 무슨 논제? 예송. 숙종 때 뭐더라? 붕당 쪽에 변질되었다. 이때부터 뭐더라? 사사다발이라고 해. 사사다발. 지네가 이기죠. 사약 들이내는 거야. 다 죽여버리고. 그럼 애들은 뭐 어때? 먹은 만큼 뭐더라? 다시 토해내고. 니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고요. 다시 또 뭐더라? 또 죽고 죽이는. 이때인다. 사사다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분 싸움도 없어.
이때 그냥 뭐다 죽고 죽이는 그냥 뭐더라 중상과 모략이 판치던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천막이란 거 알겠어요? 운동회 가면 천막 치잖아요. 기름 천막 사건. 남인의 영수 허적이라고 있었습니다. 남인의 영수 허적이 생일잔치가 열린 것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말할게요. 서인애가 와요. 그 서인이 와서 기름 천막을 줘요. 이 기름 천막보다 천막이 기름이 말라서 방수되는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조선에서 왕만 쓸 수 있는 천막이에요. 이걸 서인이 뭐더라 그 남인의 영수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 너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럼 이 허적은 어때? 기분 좋지요. 봐라 왕이 날 이렇게 총애한다. 그걸 펼쳤습니다. 그럼 서인이 보더니 바로 수정한테 달려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저기 가보라고 네 물건 누가 함부로 쓴 새끼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보더라 조져버렸던 게 바로 무슨 왕국이다? 경신왕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신왕국이부터 서인 집권자가 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남인에서 한 명의 비를 또 배출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누구다? 이뿐이 장희빈. 이제 장희빈이 등장하면서 장희빈이 또 어디 파야? 하필이면 남인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종이 누구한테 이제 빠져? 자기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장희민 밤마다 보다 서인 조져버리라고 서인 조져버리라고. 그래서 서인 조져버리고 장희민이 등극하게 됩니다. 거기 바로 무슨 왕국? 기사 황국이 되겠고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장희민가 똘출한 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굴 데리고 오더라? 이념왕을 보기 시작하면서 남인이 또 실각하게 된 거. 이게 바로 뭐더라? 또 무슨 왕국? 갑술 황국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여인의 뭐더라? 권력 다툼이라던가. 알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숙종하면요.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허접한 놈만 나올 거 아니야. 여자들이 뭐다 판치고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황국을 주도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숙종이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 숙종은 왕권이 약할 것 같죠? 제일 높았던 놈이 숙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따지면 이거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야. 어느 순간 여기서 이 파가 제일 좋다고 막 칭찬해. 다음날 오죠. 이런 씨발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올려줘 얘를. 그럼 얘가 막 기어 올만 하잖아. 그럼 다시 또 보다가 다음날 보더니 돌변하게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눈빛 하나하나에 신하들이 벌벌 기었던 시대가 언제다? 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은 일부러 2명을 갖다 놓고 계속 제어하는 게임하면서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독차지했던 아주 안 좋은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 때문에 오히려 뭐더라? 숙종 판 뒤집는 거예요. 개새끼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명 뭐더라? 조종하는 정치 이러면서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했더라. 그래서 이 다음 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정치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싸우기 바쁜 거야. 왕실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살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왕들은 되게 힘든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변질된 정치를 되잡기 위해서 누가 나오게 된다? 영조와 정조가 이제 이걸 개혁해서 유명한 뭐의 시대로 하더라? 대탕평의 시대로 가게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숙종 때 우리 어떤 거 환국 순서대로 경기도에 사는 갑돌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긴 것만 여러분이 기억 잘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은 다 보지 말고요. 그리고 서인애들이 또 나눠져요. 느낌상 노론과 소론 나눠지거든요. 별거 아니야. 남인 새끼들 씨를 말려버리자. 노론. 씨는 살려두자. 여기 보더라. 소론. 그냥 강경이야 온건파. 그렇게만 나눠질 뿐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놈들이 이거 갖다 싸워요. 체사책봉으로. 노론이 A를 밀어요. 소론이 B를 밀어요. 정치가 가장 안 좋고 왕권도 불안정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봐. 노론이 미는 A가 지게 하지요. 세자책봉 문제잖아. 나머지는 싹 다 주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살려두면 무조건 반란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A는 봐봐. 노론이 밀어서 겨우 살아난 거죠. 그럼 누구 눈치 봐야 돼? 노론 눈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숙종이 남긴 뭐더라? 과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도 엄청나게 정치를 개혁했지만 노론이 밀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노론 입장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아들마다 죽였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더라? 요놈이 남긴 그늘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종.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 그리고 탕평은 안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붕당 정치만. 근데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 되게 복잡하지만 별거 알고 보면 지는 새끼 바크 싸움 한 거예요, 그냥. 거기 뭐더라? 붕당 정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암기 되셨나요, 여러분들? 얘네가 나눠진 첫 번째 계기가 무슨 전랑직? 이조 전랑직. 됐지요?
그다음 두 번째, 북인에서, 그러니까 동인에서 남북 붕당이 되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북인과 손잡았던 게 누구였고? 광해군. 그리고 인조 반정은 누구랑 했더라? 서인이. 그래서 이제 북인 사라지고 서인과 남인의 공존 체제. 그다음에 효종 때도 서인이 권력 잡고 현종 때 무슨 논제? 예속 논제. 최종 승리가 누구였다? 남인. 숙종 때 뭐더라? 환국이 일어나죠. 경기가 파고 서남서.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붕당정치 마무리 짓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질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과제는요 어디까지만 풀면 돼요? 붕당정치 거기까지만 잘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46페이지 158번. 죄송해요. 45페이지 154번. 자, 여러분들 시간 빨리 가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오늘 역사 동안에 갔더라. 창덕궁에 갔다. 자, 문제 번호 154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왜구와 여진을 대비하여 변방을 담당하던 임시기구다. 이거 주관식으로. 이게 무슨 사람인 것만 기억합시다. 비변사. 그리고 이걸 날렸던 건 누구더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흥선대웅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고요? 5번. 그 다음 155번은요. 병중 줄쳐봐요. 포수, 사수, 살수. 그거 줄치고 맨 마지막. 급료를 어떻게 지급하겠다? 쌀로 지급하겠다. 이게 바로 뭐더라? 훈련도감.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고요. 156번. 가군사조직 156번입니다. 조선후기 5군현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벌써 끝나지, 여러분들.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럼 훈련도감은 우리가 급료가 뭐였다? 쌀로 줬죠? 무슨 미라고 줬다? 삼수미라 지급했었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157번. 이건 좀 어려운데요. 무슨 사까지만 알아맞히세요, 이게? 비변사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들어가면 된다? 요거는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삼정부 합의체제로 구성된 거 있죠? 그건 뭐더라? 의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라고. 이건 문제가 비변사 치고 좀 어렵게 나왔고요.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임시전환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 국정 최고기관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세도 정치 때 외척의 세력 기반,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날릴 때까지, 흥선대원이 등장할 때까지는 조선 후기 내내가 무슨 체제다? 비변사 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8번. 오랑캐 당한 시우치자. 의리와 명물 지켜야 된다 여론이더라. 송중길, 이완 등 등용하고 무기를 개량했다. 꼬라져보니까 뭘 하겠다? 북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여기 누구 했더라? 효종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159번. 이조 잔링을 두고요. 나눠줬대요. 그럼 이게 뭘로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고 이게 팔을 나눈 걸 무슨 정치라고 하더라? 붕당 정치. 붕당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붕당. 공론을 앞세운 정치 운영했었고요. 여러분들 택도 없는 거 있었죠. 신진사대부. 아주 쉽게 정답 2번이 되겠고, 첫 번째는 상호 비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숙종 때 무슨 이유? 황국 이후부터는 일당 전제화되고요. 그리고 또 얘네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동인에서 아까 치면 서경덕과 조시고 이왕했죠. 같은 영남 지역인데 얘네가 또 파가 나눠요. 학문적 성향에 따라. 그래서 학파져서 있는 게 바로 붕당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원래 어려워요, 주제가. 정치 입장과 학무적 성향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붕당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서 그냥 정치적 입장만 딱 말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160번. 자, 여러분이 답 맞춰보세요. 맞추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논쟁이더라? 예선 논쟁이죠. 그럼 이거 누구 때 일어나더라? 현종 때. 정답 몇 번? 1번이고. 161번. 우리가 배웠던 누구 때더라?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숙종 때 판때가 바뀌는 무슨 정치가 되더라? 황국 정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황국 정치랑 관련된 거. 4번 이렇게 고르시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163번. 마지막 문제예요. 3년 복상, 1년 복상 나왔죠. 무슨 논쟁에 물어본다? 예속 논쟁이죠. 그냥 예속 논쟁 이후의 상을 고르시오란 뜻이 되겠습니다. 무오사와 16세기죠. 한양청도 조선 건국 전이잖아. 조선 건국한 시기잖아. 병자론도 뭐더라? 인조 때 일어났었죠. 이후에 뭐가 일어났다? 한국 정치. 정답 몇 번? 4번. 이게 심한 문제라고요. 결국 흐름만 잘 보면 되더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관수 관급제는요. 성종 때 일어났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진짜 마지막 한 문제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미안해요. 165번. 미출진 논쟁 직후 상황이래요. 왕과 왕비의 장래 복상 문제. 무슨 문제? 165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165번. 무슨 논쟁 말하라? 예속 논쟁 말합니다. 예속 논쟁. 그럼 예속 논쟁 이후의 상으로 올바른 거. 누가 최종 승리로 끝났더라? 남인이 최종 승리로 끝났다고 했죠? 정답 몇 번이더라?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됐어요. 더 말하면 진짜 욕먹을 것 같다. 자, 여기서 잘라야지. 벌써 50분 지나네. 약속도 못 지키고. 아이, 개판이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3개 꼭 잘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마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